여보, 나 좀 이상해. 몸이 이상하다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광숙은 새벽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뭉치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원래 체질상 아침을 못 먹는 편이긴 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입맛이 없는데도 묘하게 울렁이는 느낌이 계속됐고 머릿속은 어지럽고 감정도 들쑥날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마주보던 광숙은 문득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다르다. 창백한 듯 하면서도 붉게 올라온 볼. 설마 아니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바닥으로 배를 감싸쥔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한 긴장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석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광숙은 동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어깨는 무겁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그날 저녁, 광숙은 조용히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포장을 뜯고 화장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선 수백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나와 아닐 거야가 동시에 머릿속을 뒤엉켰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검사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하얀 막대 위에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광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정말이야? 그녀는 막대기를 꼭 쥔 채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동석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 동석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광숙의 눈동자에 맺힌 떨림을 본 순간 그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야. 지금 진짜 우리.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동석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큰 침묵의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도 광숙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적 같은 현실이 혹시라도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동석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지 말자. 이 아이, 끝까지 우리가 지켜주자.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광숙의 배 위에 놓인 작은 손, 그 손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을 또 하나의 생명. 그들의 신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좋은 아침, 아직은 서툰 아내의 손길로 마련된 아기용품 카탈로그 몇 장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한테 와줄 수 있을까? 광숙은 예전에 있었던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 그날 그녀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했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무서웠던 지금. 반면 동석은 마냥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술도가 창고를 뒤지더니 갑자기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알아? 내가 초등학생 때 쓰던 저금통인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 낳으면 이거로 학비 보태자고 했었어. 광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곧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울어? 몰라.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동석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가 말없이 피멍처럼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조용히 광숙의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우리 아기, 당신만큼이나 나도 진심이야.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떨림이지만 분명한 신뢰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광숙.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기지만 심장 소리도 아주 좋아요. 그 순간 광숙은 믿을 수 없는 듯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조정해 보여준 화면 속 작고 또렷한 박동. 그 박동은 곧 두 사람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 심장이에요? 광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들었어? 우리 아기가 살아있다는 소리야.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단지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두려움과 불안을 이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술도가 식구들 앞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광숙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길지도 몰라요. 모두가 순간 멈췄고 이어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실 여사는 이게 무슨 경사야. 이 집은 진짜 복덩이야 복덩이 하며 눈물을 훔쳤고 천수는 이러다 진짜 독수리 육형제 되겠네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흥수와 강수, 범수까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광숙과 동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축하 속에서 광숙은 처음으로 온전히 웃었습니다. 어느새 손으로 조심스레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광숙과 동석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처를 딛고 마주한 두 번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만들어낼 더 따뜻한 이야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광숙과 동석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듯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된장찌개에 김이 오르고 반찬 옆엔 유난히 눈에 띄는 산모용 영양제통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침에 꼭 먹어야 해. 내가 알람 맞춰놨어. 동석은 이제 매일 아침 광숙보다 먼저 일어나 그녀의 비타민과 칼슘을 챙기고 퇴근하면 곧장 술도가를 들러 장모님과의 식사도 챙기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당신이 두 명 몫을 하는 거잖아. 이 대사 하나에 담긴 진심이 광숙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술도가 식구들도 하나둘씩 이 변화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실 여사는 아가씨가 엄마 되는 거 보니까 나까지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옥부는 몰래 태교 클래식 CD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건 내가 둘째 낳기 전에 듣던 거예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광숙은 그 선물 하나에 괜스레 울컥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홀로 싸워왔던 외로움과 다르게 이번엔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석은 술도가 창고 안에 오래된 천장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이제 위험하니까 아기 오기 전에 정리 좀 해두려고요. 그는 예전 장수영과 함께 만들었던 작은 오크통을 꺼내 그 위에 새겨진 글귀를 닦아냈습니다. 우리는 5이었고 지금은 6이 된다. 그 말은 곧 다가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광숙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몸과 감정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울컥하는 감정도 갑작스런 입덧도 이전과 달리 모두 소중한 징후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 마당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범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름은 정했어요? 광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아직이야. 사실 겁나서요. 괜히 이름 먼저 지어놓으면.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천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엔 걱정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지켜줄게요. 진심으로. 그 한마디에 술도가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흥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찬성이요. 이름은 도담 어때요? 무럭무럭 자라는 뜻이래요. 아니지. 이왕이면 한자 이름도 되게 해야지. 광동 어때요? 광숙이랑 동석이의 첫 글자 따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광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외롭지 않겠구나. 이 집안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광숙과 동석의 결혼은 단순한 둘만의 연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한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조용한 광숙의 목소리에 동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덧이 조금씩 잦아들던 시점이었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다녀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어디 안 좋아? 동석의 말에 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겁나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빠 없이 아이 키우던 내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될까봐. 또 누군가 떠나면 어쩌지. 광숙의 말에 동석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하고
내가 실수하면 당신과 아이까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이 안 와. 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든든했던 동석이 처음으로 약한 내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호텔 일주리려고 해. 술도가 쪽에 집중하면서 당신 곁에 더 있으려고. 그 말에 광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응.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이 집에 나 말고도 나를 믿고 기대는 사람이 생겼잖아. 그날 밤 술도가의 등불은 유난히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석은 아침 일찍 술도가 지하 발효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장수영이 쓰던 작업대 그대로 뒀네요. 그는 조용히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수영이 떠난 후 그 자리를 지켜온 건 결국 광숙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다시 모일 수 있었고 이 집이 다시 숨 쉴 수 있었어요. 동석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광숙은 작은 수첩을 펼쳐 아이 이름을 적어보고 있었습니다. 도담, 동아, 은결, 한율 하나하나 써보며 그 이름이 품을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수첩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용기를 낸단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 마치 지금의 광숙과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석은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술도가 마루 한가운데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동석이 말했다.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안의 한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모두가 놀란 듯 바라보다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형님, 진짜로요. 그날 밤 광숙은 침대에 앉아 손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설레고 따뜻해.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아가. 이 집에 널 기다리는 따뜻한 사랑이 아주 많단다. 광수가, 그게 정말이야? 임신했다고? 천수는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동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술도가에 아기가 생겼대. 형수님이 엄마 된대. 흥수, 범수, 강수까지 다급히 뛰어나왔고 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너무 오버하는 거야. 아직 초기인데. 하지만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저 형수의 임신이 아니라 그동안 집안에 드리웠던 상실과 아픔, 외로움을 이겨낸 광숙에게 찾아온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녁, 술도가 마루에는 오랜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오랜만에 가족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동석이 말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린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아니지 형.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족이었는데 이 아이 덕분에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야. 강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여름밤. 뱃속 아이의 존재가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동석이 광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나도 고민해봤는데 하나 어때? 우리 둘 사이에 처음으로 찾아온 하나뿐인 아이. 좋다, 하나. 단순하고 따뜻하네. 그들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숨결을 맞췄습니다. 광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양조장이지만 자신에게는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며칠 후 광숙은 주실과 정수, 두 장모님을 초대해 작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광숙은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수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고 주실은 한 박자 늦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너도 진짜 어른 다 됐다. 정수는 말없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하다.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 와줘서 진짜 고맙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후 술도가에서는 예전과 다른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동석은 매일같이 발효실을 돌며 장수영이 남긴 메모들을 복기했고 광숙은 임산부용 앞치마를 두르고 막걸리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석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제품 하나로 막걸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하루를 위로하는 맛이라는 의미로 아내와 아이에게 바치는 술이었습니다. 이건 광숙 씨가 만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아이가 언젠가 자랑스러워할 이름입니다. 발표장에서 동석은 그렇게 말하며 광숙을 바라보았고 광숙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언론에도 보도되며 술도가의 이름을 전국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정에도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광숙 씨, 오늘 병원 같이 가자. 초음파 검진일. 동석은 양복 셔츠 위에 진한 푸른색 재킷을 걸쳐 입었다. 광숙은 남편의 어색한 차림새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병원 가는데 무슨 출근하니? 너무 꾸몄다. 우리 아이 처음 보는 날인데 아빠가 단정하게 보여야지. 둘은 마치 신혼초처럼 손을 꼭 잡고 병원에 들어섰다.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리자 광숙은 눈을 감았고 동석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게 우리 아이야? 응, 쿵쿵 뛰는 거 들리지? 처음 듣는 건데 참 이상하지? 이렇게 작아도 누군가의 온전한 삶이란 게. 광숙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둘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포옹했다. 그날 저녁 술도가 마당에서는 작은 가족 파티가 열렸다. 천수는 우리 막내 조카의 건강한 탄생을 위하여 외치며 막걸리를 들이켰고 흥수는 준비해온 기타를 들고 나와 축하 노래를 불렀다. 범수는 조카에게 줄 책을 한 나름 안고 왔고 강수는 육아 도우미 앱을 설치해줬다며 뿌듯해했다. 형수, 이제 누워만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광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이 가족은 달라졌다고 느꼈다. 예전엔 제각각의 삶을 살던 5 형제가 이젠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등을 내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동석은 술도가 안 채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광숙이 좋아하던 깻잎과 방울토마토를 심기 위해서였다. 정수는 그런 사위를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사위, 보기보다 참 정성스럽고 따뜻하네. 주실도 거들었다. 내 말이 광숙이가 저 사람 만난 게 참 복이야. 그날 밤 마루 한쪽에서 광숙은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속엔 장수와의 결혼식 사진, 동석과의 첫 회식 사진, 술도가 첫날 훗날의 사진 등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2번의 결혼을 통해 2번의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이 작은 생명과 함께 3번째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뱃속 위에 올렸다. 엄마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살아볼게. 네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 작은 태동이 느껴졌다. 광숙은 깜짝 놀라며 동석을 불렀고 동석은 숨을 죽이고 광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느꼈어? 움직였어? 응, 너도 느꼈지? 우리 하나가 인사한 거야. 동석과 광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 2 사람의 인연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만났고 각자의 짐을 지고 있는 채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반대, 사업의 위기, 오랜 슬픔까지도 함께 껴안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은 지금 술도가 마당 한편에서 텃밭을 가꾸며 새 생명을 기다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누구보다 간절했던 행복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호텔 대표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광숙은 바쁜 양조장 일이 끝난 저녁이면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이름의 삶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가족입니다. 한때는 장례식장에서 모였던 독수리 5 형제는 이제 신생아 침대를 조립하며 모이고 한때 날 선대립을 했던 2 장모는 손주 이름을 고민하며 깔깔 웃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랑으로 수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광숙이 처음 술도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외로웠고 지쳐 있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도 단단해졌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함께 버텨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로는 험난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빛은 더없이 눈부십니다. 이제 한동석과 마광숙은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지나 미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이 따뜻한 여정을 걷고 계신가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